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이 진실 공방을 넘어 정원 유착 공방으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여권의 반격이 시작된 건데요. 국민의힘은 이를 맨 처음 보도한 MBC가 악의적으로 왜곡 보도를 했다면서 사법 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을 처음 듣고 귀를 의심했던 국민들은 지금 전개되고 있는 이 양상이 너무나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정치 전문 패널들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운계 시사 1번지 출발합니다. 네, 오늘 함께할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정기남 조선대학교 개건교수,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백운계 시사 1번지, 먼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구독자가 4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월 2일 날 3만 명 돌파했는데 9월이 가기 전에 이렇게 또 4만 명 돌파하게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장성철 소장이 9월 가기 전에 4만 명 될 거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시사 1번지 공식 욕바지로서 상당한 기여를 했다. 저한테 치킨 쿠폰 하나 더 주시라라고 그 전에 그렇게 존경 안 했는데 오늘 많이 존경하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또 제 휴가 기간에도 이렇게 많은 우리 애청자들을 모아주신 정기남 교수께도 감사드립니다. 뭐 더 늘리지는 못했지만 못 도망가게. 네, 오늘도 많은 댓글 벌써 들어오고 있는데요.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는 못 드리고 골라서 BHC 치킨 쿠폰, 그리고 자연주의 화장품 글래모에서 드리는 클렌징 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4만 명 돌파했으니까 좀 더 드려야 되겠죠.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이 이제 좀 방향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은 대통령이 뭐 부지불식간에 그렇게 좀 가볍게 얘기를 했고, 아유 왜 대통령이 저러시나.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뭐 아이고 좀 뭐 가볍게 이야기하다가 그랬으니까 실수했다. 뭐 이렇게 사과하고 국민들이 뭐 그럴 수 있지. 그래도 대통령이 그러시면 되나? 그렇지만 또 대통령 외국에 나가서 그렇게 고생하는데 그렇게 좀 뭐 실수도 하고 그런 것인데 그걸 그렇게 키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나라에 뭐가 도움이 되겠나?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이 좀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니겠나? 그렇게들 전망을 하셨는데 지금은 대통령이 바이든이라고 한 적이 없다. 심지어 이 새끼라는 말도 안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뭐 이제 막 이러다가 나중에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렇게 지금 나올 판이에요. 일단 궁금한 것부터 좀 살펴봅시다. 어제도 네 분 패널 나오셔가지고 당신은 바이든으로 들렸냐 날리면으로 들렸냐 그랬더니 세 분은 바이든으로 들었고 보수 패널 한 분은 날리면 같기도 하고 뭐 듣기에 따라서 다른 것 같다라고 하는데, 윤희석 대변인은 어떻게 들렸어요? 저는 처음에 그냥 들었을 때 바이든? 바이든이 어디 바이든? 이렇게 생각했어요. 바이든이라고 그 논란이 안 들려서. 생겼을 때. 예. 아. 그 든자가 잘 안 들려서 그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바이든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고, 앞에는 욕은 뭐 확실하고요. 아, 요건 확실해요? 그건 확실합니다. 그건 대통령실 입장과 다르네요. 아니요, 대통령실 공식 입장은 아직 대통령실은 욕설은 했다. 했다고 근데 했어요. 그게 미국 의회가 아니고 민주당이다. 그렇게 예, 욕설은 했죠. 김은혜 수석 얘기한 거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자세히 들어보면 욕설도 안 나왔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주장하는 분이 있죠. 그 이재명 부대변인이 아니, 또 이제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 해명을 또 뒤집었죠. 뒤집었다고 보기보다는 이것도 자꾸 딴 얘기로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그건 나중에 얘기하시죠. 일단 윤희석 대변인 입장을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그거를 난리면이라고 했을 때 난리면이 뭐야 해서 들어봤어. 그랬더니 난리면으로 들려요. 그래서 결국은 자막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데 양심상 바이든으로는 안 들려요. 예, 그렇게는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심까지 뭐. 양심상 정말로 예. 바이든으로는 안 들렸어요. 바이든은 안 들렸다. 예, 그렇게 들리지를 않았어요. 그렇지만 앞에 욕설은 그건 확실해요. 확실하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욕설도 안 했다라고 막 이야기하고 그러는 것은 그는 좀 너무 지나친 것 과도한 얘기고요. 그걸 뭐 그렇게 듣고 싶어 하는 분 또는 그렇게 해석되어야만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부정하면 안 되죠.
장성철 소장은 어떻게 들었어요? 바이든으로 처음에 들렸습니다. 근데 대통령실에서 날리면이라고 하니까 날리면? 날리면으로 들리네 하다가 제가 눈을 감고 한 100번 들어봤어요. 네. 바이든으로 들렸어요. 어. 그리고 문맥상을 보면 바이든이 빠지면 주어가 없어져요. 100번 들어서 그래요. 15시간을 들어봐야 날리면으로 들려요. 그럼 오늘 가지고 제가 15시간 듣겠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날리면도 좀 이상한 게 은으로 으로 끝나는 모음 아니었나요? 면도 아닌 거. 근데 을 같아요. 을. 그러니까 날리면이면은 뭐 바이든은 상황이 날리면은 되게 거기가 좀 이렇게 어수선하고 대통령도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가다가 말씀하신 거라서 조사를 갖고 우리가 구분을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바이든이 빠진다면은 주어가 없어요. 그 문장에 주어가 없다라는 것이 좀 이해가 되질 않고 문맥상 보면 바이든이 맞는 것 같기도 아니, 하고. 내가라는 단어는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뭐 주어가 없는 아니 가볍게 근데 구어체니까. 서술어에 쪽팔리다의 주어가 없단 내가. 말이에요. 내가 쪽팔리다고? 내가가 있었나요? 아니 그 없는데 얘기하잖아. 구어체니까. 생략이 됐다는 말씀이고 하여튼 뭐- 윤희석 대변인이 그 윤석열 대통령 대선 기간에 가까이서 모셨으니까 말하는 스타일을 좀 아실 것 아니에요. 예. 비문을 좀 많이 씁니까? 구어수로 안 맞는 부분. 예. 그렇게까지 제가 인식할 만큼 네. 그렇게 뚜렷하게 비문을 쓰는 거는 기억이 없어요. 예. 그런데 만약에 날리문이라고 하셨다면 그건 약간 비문에 가까운 문장 아닌가요? 근데 제가 앵커님 긴급 동의를 좀 예. 구할 게 있습니다. 지금 윤희석 대변인은 우리 시사 1번지의 중요한 패널인데 예. 너무 좀 구석으로 모는 거. 아니 이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 장성철 소장 꼭 어제 박지원 전 원장 같아. 아, 그래요? 뭐 질문하는데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해요. 아니 근데 전화법. 좀 저 보호를 해줘야 된다. 뭘 보호해? 뭐 저도 소신대로 가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질문이 뭐였죠? 근데? 저는요, 아니 정말 그 보수 패널 중에서도 우리 장성철 소장도 존경하지만 윤희석 대변인 정말 존경합니다. 생긴 모습도 완전히 국제 신사지만 항상 그 진영에 갇혀 있지 않다는 느낌을 제가 받아요. 그러니까 저도 가급적 솔직하게 여쭤보는 거예요. 예. 뭘 여쭤봤냐면 네. 윤석열 대통령을 가까이서 모셔봤으니까 평소 말하는 스타일도 좀 궁금하고 네. 그래서 이제 욕설 처음에 들었을 때도 그 전에 이준석 대표도 그런 얘기 했으니까 네. 또 뭐 검사로 살면서 평생 나쁜 놈들 상대했으니까 입에 붙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것도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품격 있는 언어 사용은 아니죠. 그 부분은 사실 좀 사과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그래요. 그 나오면서 이제 행사 끝나고 웅성웅성하면서 지나가다가 거기 뭐 박진 장관도 있고 김성한 실장도 계시고 해서 거기서 무슨 얘기 하시면서 나온 그 상황에서는 솔직히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뭐 우리끼리 있을 때는 뭐 나라님 욕도 하는 거고 뭐 별 얘기 다 하잖아요. 그런 나라님인데 뭐 상황에서- 나라님 욕을 해.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라님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나온 소위 말하는 비속어까지 문제를 삼는다는 거 물론 영상에 녹취가 됐으니까 그것이 공개된 거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지만 그건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유감 표명 정도 할 수 있겠죠. 예. 자, 그럼 이제 100번 양보해서 네. 바이든이라고 안 했고 이제 네. 처음에 김은혜 수석이 해명한 대로 네. 날리면이라고 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예. 그것도 부적절한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그 뒤에 맨 뒤에 나오는 쪽팔린다라는 아니 단어도. 이 새끼들이 그렇죠. 그건 당연하고 그 그러니까 두 개가 그 부분에 이제 관해서는 유감 표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녹취가 공개됐으니까 그게 논란이 된 이상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당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자꾸 뒷부분 바이든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뭐 편파 보도를 했다 왜곡 보도를 했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그게 국민적 지지를 얻으려면 앞에 부분에 그 비속어에 대한 뭔가 표명이 있은 다음에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봐요. 김두수 총장 바이든이냐 아니냐가 대통령 발언 논란의 본질입니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대상이 뭐 바이든이든 한국의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정치를 대하는 자세 이것이 드러난 거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그냥
국회하고는 끊임없이 협치의 대상이고 대화의 파트너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냥 충분히 사과하고 시작하면 될 일인데 이걸 이제 사과하지 않고 뭔가를 진상규명도 되지 않을 일을 진상규명이라고 이야기하면 결국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몰아가듯이 이제 이걸 누가 퍼뜨렸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메신저를 공격하는 쪽으로 넘어가 버리니까요. 그런 점에서 참 안타깝고 어제 이제 저도 이제 가만 들어보면 바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날리면 말리면 그다음에 조경태 의원은 발리면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살리면 예, 발리다라는 말이 이제 일종의 예.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어떤 분은 또 조사를 붙이면 말이 된다. 바이든에게 또는 바이든께 쪽팔리지 않는 이렇게 조사를 붙인다면 바이든이란 말도 성립이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도 저도 이제 들어보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요리 들으면 이렇게 들리고 이렇게 들리는데 비협으로 시작한다는 생각은 들어요. 비읍으로. 네, 비협으로 시작한다는 생각. 그거는 좀 분명하더라고요. 그래서 발리면이 나온 모양이죠. 예, 예. 근데 이제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부대변인 대통령실의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봐야 되는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본질이 비속어가 아니라 한미동맹 훼손 시도다 이렇게 지금 규정을 했습니다. 정진환 교수, 그게 본질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게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한미 동맹을 훼손하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 것이 대통령의 발언이지 어떻게 방송 보도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 이게 앞서도 여러분이 얘기했습니다만 백보양보해서 뭐 바이든으로 들렸던 날리면으로 들렸던 저는 본질이 아니라고 봐요. 중요한 것은 사태의 근본적인 그 책임이라고 할까?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미 외교 현장에서 시정 잡배들이나 쓸만한 거친 욕설과 막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은 데 있는 거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논점을 흐려가면서 이제 와서는 오히려 방송 보도를 근거로 해서 이것을 공격하겠다? 이걸 적반하장이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요. 저는 어제 하루 종일 불편했어요. 우리 국민들이 다 그랬을 거라고 보는데 출근길 문답을 통해서 뭔가 그래도 본인의 어떤 그 외교 무대에서 보여줬던 그 행위에 대해서 최소한 뭐 사과나 유감 표명 정도를 하지 않겠냐 이런 정도를 생각했는데 느닷없이 돌아온 것은 오히려 막말 사과는커녕 오히려 언론을 때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저는 국민들도 허탈하고 그 허탈감을 넘어서 저는 배신감까지 느꼈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오히려 그 본질을 좀 타고 들어서 저는 그 이게 처음 길을 잘못 들다 보니까 계속 지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도 일단 한미동맹 훼손 시도를 위한 왜곡 보도다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MBC를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데 매국 방송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박성중 의원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국민의힘 가방위는 MBC의 국익을 해치는 매국 허위 방송에 대해서 모든 법적 조치를 다 취하겠다 이런 기자회견을 합니다. MBC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회담 이후 이동적인 윤석열 대통령과 주변 참모와의 사적 대화에 허위 자막을 달아서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문맥상에도 어색한 미국이라는 단어를 단정해서 악의적으로 삽입했고 특히 윤 대통령의 예산을 날리면이라는 발언을 바이든이라고 악의적으로 자막으로 처리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언론사의 흑역사로 길이 남을 심각한 조작 방송입니다. 통상적으로 미국은 의회이지 국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식적인 사실을 억지로 조작하려다 대응 사고를 친 것입니다. 예, 박성중 의원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사적 방송, 허위 자막, 악의적 조작 방송 대형 사고. 장성철 소장, 지금 박성중 의원이 이렇게 해서 이제 MBC를 고발하고 아마 문제를 삼을 것 같은데 이 대응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결국에는 생각해낸 게 물타기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프레임을 바꿔서 지금 MBC는 문제 있어라는 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 같습니다. 결코 옳지 못한 거죠. 박성중 의원의 저런 기자회견은
국회의원 기자회견의 가장 큰 흑역사가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MBC를 문제 삼아요. 지금 뭐 조 바이든이라는 허위 문자 자막을 달았다고 하는데 다른 방송들 다 달았잖아요. 왜 MBC만 문제 삼죠? MBC가 그렇게 보도해가지고 다른 뭐 KBS나 SBS나 뭐 TV조선까지도 그렇게 처음에는 보도를 했던데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다 문제 삼을 건가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고 이게 하나를 좀 감추려고 하고 우리 대통령은 오류가 없는 사람이야라고 보호하고 방어막을 치려다 보니까 너무 억지스럽고 말이 안 되는 쪽으로 일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이제 예정된 수순 같아요. 어제 대통령께서 딱 그 프레임 지시를 딱 내리셨잖아요. 진상 규명해라. 어제 도어 스태핑은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나타냈다고 봐요. 나 화났어. 그리고 수사하도록 당에서는 조치를 취해. 또 하나는 우리 쪽 진영에 있는 지지자들에게 나 잘못한 거 없으니까 나 방어해줘. 억지로라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해명을 하다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미국 안 갔습니다라고까지 거짓말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아이고. 그런 발언도 안 했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 경향신문을 보면은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가 새끼라는 발언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이것이 맞느냐? 보통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요 익명으로 처리되는 분은 홍보수석이란 말이에요. 홍보수석이 그럼 자기가 처음에 얘기했던 말을 뒤집어요. 그러면은 익명으로 이렇게 기자회견이나 멘트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나와서 해명을 해야죠. 제가 그때 이랬지만 이건 사실 이렇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뒤에 숨어서 대통령이 애초에 이 XX 발언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과할 이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아니, 맞냐고요. 아니 다 좋은데요. 그거를 그 김은혜 홍보수석이라고 특정하시는 그 과정이 너무 허술한데요. 그렇게 하면 장성철 소장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굉장히 대통령 위험해요. 고위 관계자는 관계자를 홍보수석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취재를 했을 수도 있죠. 장성철 소장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수석급을 지칭할 수도 있죠. 수석급은 그러니까 거의 그렇게 분명해 보여요. 얘기하셔야지. 본인이 한 말을 뒤집었다라고 하면은 제가 전혀 얘기가 쓴 기자한테 확인했어요. 됐어요? 왜 화를 내요 저한테? 아니 나한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려. 청취자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일단 경향신문 하실 일은 아니죠 저한테. 경향신문 기자한테 저한테 화를 잠깐만요. 내시면 어떡해요? 미안해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라고 보도를 했지만 그 사람이 홍보수석이다라고 하는 것은 장성철 소장이 이제 취재를 해서 했겠죠. 그런데 지금 만약에 홍보수석이라고 한다면 처음에 얘기했던 것도 좀 달라지는 거죠. 홍보수석이 그때는 그렇죠. 그 욕설 부분은 인정을 했고, 근데 욕설도 이제 윤희석 대변인도 그 부분은 좀 확실한 것 같다고 보셨는데 아니 뭐 곤란하죠. 사실 대통령이 적절하지 않은 발언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 적절하지 않은 발언에 대해서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정리하는 게 가장 부드러운 게 아닌가 싶었어요. 대통령 실수할 수 있죠. 무오류의 어떤 제왕이 아니니까. 내가 평생 검사로 살아왔다. 그렇게 하다 보니 이게 좀 입에 붙었어. 이런 부분 좀 이해해 주시고 저도 앞으로 노력해서 언어 순화하겠습니다. 그런데 외국 나가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그 뭐 큰 것도 아닌 것을 침소봉도 해가지고 이렇게 공경에 빠뜨리는 게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좋은 것인가는 좀 한번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가장 나이스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네,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국민의힘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뭔가 좀 전략이 읽히는데 김두수 총장, MBC를 콕 집어서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어떤 전술 전략 차원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몇 가지가 얽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15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됐을 시기에 강우병 사태가 나타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그것을 이제 회복하는 과정에 소위 말하는 강우병 파동의 보도, PD 수첩에 대해서 사법 조치까지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당시에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북악산 디산에 올라가서 아침 이슬 노래를 들으면서 자기도 눈물을 흘리면서 반성했다. 그래서 국민에게 사과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사법처리를 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과가 없는 행태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번에 것은 뭐냐면 대통령 본인이 이제
가장 중심이고요. 이게 이제 참모 뒤에 숨을 수가 없는 문제지 않습니까? 본인이 한 이야기니까 홍보수석이 나와서 해명하는 것도 그때만 하더라도 이런 홍보수석도 그냥 사과하고 진실 여부를 다투지 않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이러면서 아주 당당하게 하면서 다시 들어봐 달라는 바람에 그날 이제 10번씩 100번씩 듣게 되는 일이 벌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풀어가면서 가능한 희생양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겠다 생각하는 거고 특히 이제 MBC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연합뉴스, YTN, MBC를 다 민영화시킬 생각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시중에 떠들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좋은 표적이 MBC가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고 그래서 이런 정치 전략적 측면과 앞으로 이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정책 이런 게 다 얽혀가지고 결국은 MBC라고 하는 하나의 희생양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박성중 의원은 MBC가 악의적으로 왜곡했다, 허위 자막, 가짜 뉴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영상기자단, 대통령실 출입하는 영상기자단은 대통령실이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합니다. 입장문을 냈는데요. 맨 처음에 대통령실이 이 내용과 관련해서 보도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까지 해놓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지금 반박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MBC가 단독으로 취재한 것도 아니고 풀 기자단이라고 그래서 어떤 중요한 행사에 그냥 그 서로 추첨해서 대표로 들어가는 쪽에서 취재를 한 건데 그걸 가지고 무슨 짜깁기 왜곡 이렇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오히려 대통령실 영상기자단의 취재 행위를 애곡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정계랑 교수. 그렇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최초에 이게 알려졌을 때만 하더라도 대통령실에서 이른바 대외협력실이죠. 해당 영상을 해보자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용을 인지할 수 있었다는 거고 그러면 결국 했던 얘기가 이걸 보도되지 않게 보도 자제 요청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영상기자단은 받아들이지 않은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이제 와서는 그 사건이 터진 직후에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MBC 보도 직후에도 뭐 사적 발언이다 이런 정도 입장만 내놨잖아요. 그러고 나서 허위 보도라고 반박도 안 했어요. 그러나 이제 와서는 이 모든 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가지고 MBC를 하나 탁 집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이제 예전에 우리 김두수 소장도 얘기하셨습니다만 MB 정권 때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PD 수첩, 뭐 인터넷 농객, 미네르바 다 수사했잖아요. 이제는 이렇게 되면요 MBC 수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후바이든이든 뭐든 그 패러디 냈던 사람들 이 사람들 다 수사할 거예요. 이제 감옥에 갈 줄 몰라요. 영상 기자단 감옥에 가야 될 처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는 상황을 이렇게 꼬이게 만든 그것은 결국 대통령실에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서부터 계속 첫 단추 잘못 끼우니까 두 번째 단추 잘못 끼우게 되는 거고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사태를 키우면서 맨 처음에 바이든으로 들었는데 대통령이 진실을 규명해라라고 한 뒤로 사실 위축되는 것은 있어요. 왜냐하면 확실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요. 자, 두 분만 일단 좀 골라서 드릴게요. 이럴 거임님, 라면 신제품 많이 나오네요. 날리면 발리면 우기면까지. 주매님, 이 새끼들이라고 한 것만 사과하세요. 민주당 바보 새끼들이라고 나도 말하고 싶네요. 대나무 숲에서. 네, 선물 드리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이어가죠.